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굉장히 불안하고, 네, 현지 부동산도 못 믿겠어. 그쵸?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신 꽉 차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씩 확신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우리는 토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 본인 스스로도 못 믿고 현지 부동산도 못 믿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데가 어딜까? 맞아.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아니면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아니면 아는 지인, 특히 건설이나 건축 쪽에 종사하는 내 동기동창, 우리 가족, 확실하겠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 정답일 거라고 꼭 생각을 하시죠. 자, 제가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공무원분입니다. 제가 어떤 땅이었냐면, 자, 땅이 이렇게 있고요. 네모 반듯한 지목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아주 오래된 창고가 두 동 지어져 있는 창고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4차선 도로고, 그리고 지금 이 창고 쪽으로 마을길이 한 8m 폭의 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마을길은 국유지고요. 그리고 이 4차선 도로도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하고 이 마을길 국유지 사이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요 사이에 요만큼이 요만큼이 지목은 도로인데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는 땅이 하나 막고 있어요. 즉 마을길하고 고객이 검토하시는 이 창고가 지어져 있는 이 네모 반듯한 땅하고 중간에 소유권은 개인이지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땅이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이 엄밀히 따지면 이 땅이 맹지잖아요. 창고가 지어져 있는 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공무원분한테 본인이 나름 돌다리를 두드린답시고 전화를 합니다. 집원을 창고가 지어져 있는 땅 집원 말하고, 그리고 이 빨갛게 막고 있는 이쑤시개 같은 이 땅 집원도 공무원분한테 알려드리죠.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현재 오래된 창고가 있는 걸 헐어버리고 원룸이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렇게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개발 행위를 받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개인 땅이 막고 있습니다. 이거 신축 허가 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은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개인 땅이 막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 동의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막고 있는 땅에 등기를 떼보니까 1922년생이세요. 지금 아마 생존에 계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속 등기가 돼서 자녀들 앞으로 돼 있지도 않아요. 그거를 공무원분한테 이 제 고객분이 얘기를 했죠. 1922년생이신데요. 어떻게 동의서를 받을까요?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무원분은 그래도 원론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맹지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똑똑해.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무원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겁니다. 아까 몇 시간 전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로 전화가 왔었죠. 공무원분이 네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빨간색 개인으로 소유권은 돼 있지만 지목이 도로로 바뀐 게 작년 2022년도에 바뀌지 않았나요? 네, 맞대요. 그러면 도로대장에 등재가 돼 있지 않나요? 네, 맞다고 합니다. 그럼 도로대장에 돼 있으면 이 땅의 주인은 배타적 사용 권한을 포기한 것이 돼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네, 맞습니다. 저한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아까 몇 시간 전에 전화 왔던 분한테는 동의서를 무조건 받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라고 하니까 공무원분의 말씀이 압권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전화 오셨던 분은요, 저한테 이 이쑤시개처럼 되어 있는 빨간 땅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땅들을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걸 일일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어봐야 얘기를 해주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공무원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을 처리하시고 일일이 한 필지 한 필지를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고객분이 A라고 하면 공무원분은 그냥 A라고 거기에 맞는 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무원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봉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사기업에 계신 분이라면 센스가 있겠죠. 센스가 있어서 척하면 척하고 고객분이 이런 걸 궁금해하시고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내가 알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아무리 개인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분이 그럴 센스까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여기 창고 부분을 한 달 전에 일부 증축하느라고 개발 행위도 이미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공무원분이 그 창고요. 그거 한 달 전에 개발 행위 허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은데 이 공무원분도 일일이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고객분의 질문의 방식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소장님, 제 고객분이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도로가 있고요. 이런데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도로의 폭이 넓은 데는 4m가 되지만 좁은 데는 한 3m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중간중간 마을길이라서 도로 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여기에 제 고객분이 어떠한 건축 행위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창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창고 모양처럼 갖춰져 있는 그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이런 건물들. 이런 건물들의 모양이 공장일 수도 있고 창고일 수도 있고, 그쵸? 우리는 흔히 이런 것들을 창고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건물 지어서 사무실로 쓸 수 있고 창고로도 쓸 수 있고, 이런 거 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도로가 이렇게 좁은 길에 이런 식으로 건축 허가들이 다 났잖아요. 그런데 제 고객분도 아까 보셨던 그러한 건물들을 지어서 이제 임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제 고객분은 저런 건물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창고라고 호칭을 하는 거예요. 창고.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해당 토지의 지번을 알려드립니다.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소장님이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겠죠?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도로 폭을 보는 거예요. 도로 폭을. 어디는 4m야? 근데 어디는 한 3m밖에 안 되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분이 말씀하신 창고 허가가 날까? 네,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거죠. 제 고객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해당 지번 여기고요. 여기 창고 허가 날까요? 창고 허가 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용어를 창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소장님은 도로나 이런 것들을 폭을 봤을 때 창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대답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아까 우리가 보셨던 이러한 건물들은요. 개발 행위를 받을 때 창고로 받는 게 아니라 일종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1층은 소매점으로 하고 2층은 창고로 하고 3층은 사무실로 하고,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제 고객이 또 안 된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소장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깜짝 놀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토목식량 설계사무소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옹 소장, 대표님 안녕하세요. 거기 일종 근생 소매점 허가 당연히 날 텐데 왜 안 난다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 하시는 말씀. 아까 전화 왔던 분은 소매점 일종 근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창고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홍 대표도 알지만 거기 도로폭이 좁아서 창고 허가는 안 나잖아. 네,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개발 행위를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분도 본인이 원하는 아까 보셨던 그러한 건물들은 지금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모든 건물들은 다 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고객분은 소매점이라는 단어, 근생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창고라는 용어를 그냥 써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고객이 질문하니까 토목식량 소장님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준 것 뿐이에요. 좀 아쉽죠? 이 토목식량 소장님도 센스가 있었다면 고객이 이러이러한 건물 창고가 아닌데 창고처럼 말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일종 근생 소매점을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토목식량 소장님도. 그러니까 고객이 A라는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A라는 답변을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센스인데 이 센스를 기대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 여러분들께서 토지 투자를 할 때 나는 똑똑해, 나는 나름 돌다리를 두드릴 거야, 잘못 두드리고 있고 엉뚱한 부위를 두드리고 있고 엉뚱한 연장으로 두드리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무서운 게 또 아는 지인입니다. 이거는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70대 어르신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앞두고 불안하니까 저기 충청남도에서 안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냥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본인 지인분을 안성에 어떤 땅을 보려고 모시고 오셨어요. 어저께. 그러면은 그 지인분이 이 어르신을 위한다면 이 어르신의 땅을 보는 목적성은 투자예요. 투자. 돈을 버는 것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 땅값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 사유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개발호재의 철저한 분석, 즉 안성의 개발호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 지인분이 판단을 하고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매도시장과 매수시장의 현재 돈의 이동 흐름, 즉 보계면으로 돈이 지금 쏠리고 있는지, 공도로 쏠리고 있는지, 실사용자는 어디로 지금 선호도가 높은지, 투자자들은 어디를 더 선호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분한테 70대 어르신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땅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왜? 안성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이 70대 어르신이 우리 안성에 땅 좀 보러 가자, 같이 가서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이러니까 체면 때문이라도, 뭔가 책임감 때문이라도 안성에 와서 뭔가 코멘트는 날려야 돼. 근데 아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지인분이 양심적이고 제대로 된 분이시라면 이 어르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 형님, 뭐 동생이신지 친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동생이라면 형님, 제가 이 땅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건축 쪽에 종사를 하니 지금 여기 현재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아니면 여기를 철거하고 어떠한 건물을 앉히는 데 있어서 땅 모양 대비 효율성은 이렇게 뽑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토지 자체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런 가격에 이런 땅을 사? 응? 여기가 무슨 돈이 되겠어? 땅은 입지지, 입지. 안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여기 입지도 별로구만. 여러분들 토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요, 가장 최악은 우리 가족과 지인입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에 인천 계양구에서, 이게 한 5년 전 얘기 같아요. 인천 계양구에서 어떤 4차선 도로가에 주유소가 있었어요. 주유소. 거기를 물건이 나와서 제 고객분한테 안내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고객분도 걱정, 근심, 두려움, 불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본인 거래하는 은행의 PB센터장, 프라이빗 뱅커 센터장, 그리고 아는 변호사, 아는 법무사 세 군데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 주유소에 대해서 사도 될까 말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 이 세 군데 PB센터장, 변호사, 법무사 전부 다 부정적, 사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 4차선 주유소 바로 건너편으로 인천 계양 신도시 발표되고 주변에 또 개발 계획 발표되고 하니까 한 5년 전 얘기인데 지금 한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인천 계양구 그 주유소에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려면요, PB센터장, 변호사, 법무사 그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해당 공인중개사 한 10군데에다가 문의를 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고객은 아, PB센터장 대단한 사람이잖아, 아, 변호사 토지를 잘 알잖아, 법무사 토지 잘 알잖아, 역시 그리고 나랑 가깝잖아. 방향성이 잘못된 겁니다. 방향성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저한테 오시면서 갑자기 뒤에 한 분이 더 들어오세요. 최근의 얘기인데,
안성 땅을 제가 안내드리는데 안성에 제가 안내드리는 땅 그 주변에 사시는 토박이 분이 같이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씀도 안 하시더니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기 이 땅 앞에 사고 많이 나고요. 내리막길이라서 여기 위험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가 사고 많이 나고 내리막길이라서 좀 별론가요? 예, 그러시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동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 2차선, 4차선 도로변가의 땅들이 얼마나 했죠? 예전에 얼마나 했어. 뭐 30만 원, 뭐 50만 원밖에 안 했지.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내리막길이고 아직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땅들이 지금 왜 200만 원, 왜 300만 원이 가 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고 내리막길이고 막 한데 몇 년 동안 누군가가 또 계속 사고 팔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땅값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럼 어르신 이 동네에 사시는데 어르신 땅값은 그러면은 30만 원 50년 전, 한 10년 전 가격, 이 가격으로 파실 건가요? 웃으시더라고요. 안성 토박이로 오랫동안 사셨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지역의 토박이이실 뿐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친구가 안성에 지금 50년 살고 있지. 내 친구 말을 들어야 돼. 네, 굉장히 잘못된 길을 걷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신중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잘못된 질문 방법, 그리고 덜 공부가 돼 있는 지식 수준, 거기서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뭐 듣는 분들은 들으시고 쓸데없는 얘기다 생각하실 텐데 나는 어떤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